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친절한 경제 그 중간 코너 한 것도 한 이제 15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게 변해. 뭐가요? 뭘 보네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전에도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라는 질문이 당연히 단골 질문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의 답은 네. 법대로 하면 보험회사도 맡긴 돈에 5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게 맞는데 네. 보험회사는 망하면 그 보험 계약자들을 다른 보험회사들이 인수해 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탈난 적 없습니다. 걱정 지금까지. 마십시오. 원래 보험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거든. 네. 근데 그때도 그 계약을 다 인수해 가는 게 맞아? 그렇게 물었더니 뭐 손보협회, 생보협회에서 기자님 보험이 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가입자 하나 만드는 게 진짜 힘든데 아니 가입자가 저절로 뭐 수십만 명씩 굴러 들어오는 거를 누가 인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수하죠. 말 되네. 디지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지. 근데 당연히 요즘에는 출혈 경쟁을 하느라고 MG 그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은 이제 그런 보험들은 안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대개는 또 그러다가 막 그런 짓 하다가 네. 망하는 거잖아. 막 실손보험 껴있고 퍼주다가. 네. 그러니 다 인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그러길래 그렇다고 방송을 했었는데 MG 망하네 보니까 좀 손해 보겠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계약 이전을 안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잘라가지고 야 받아 하고 또 압력을 메리츠 화재도 이제 좀 메리츠가 나라에 기여를 좀 해야지라는 얘기 한 거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는 하고 싶은데 다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생각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 그럼 당국이 해라. 야, 그 누가 내가 꼭 그 좀 찍어야 나냐? 좀 자발적으로 못 일어나? 뭐 예를 들면 메리츠 뭐 이런 애 좀 잘 나간다며 거기가 얘네 메이저 3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가? 야, 삼성, 넌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생명 말고 하재 너. 그러다가 이제 출동한 거 아닌가 싶어. 보험회사가 망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쵸. 보험회사가 망하는 것도 제주야. 그것도 제주. 아니 안 남는 보험, 실손 보험 같은 거 열심히 팔았으면 바보 되는 거지 뭐. 진짜. 그 뭡니까 지난번에 쿠팡의 경쟁자들 위메프랑 뭐였지? 그 사고 났던 티몬. 티몬. 팀F. 팀F. 그러니까 팀F가 본인 운영비도 안 나오는 그런 출혈 경쟁을 하고 고객 돈은 먼저 들어오니까 그걸로 운영하고 하는 게 지금 MG도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돈이 없는데. 보험료 들어오는 걸로 아까도- 나중에 보험금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직원 월급을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 들어가서 보험 보니까 가입할까 이참에 싶은. 좋은 보험 많아? 예, 되게 싸요. 이게 말이 돼 싶은. 너무 싸게 안 하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팀F 싼 거 많았잖아. 뭐. 하기사. 이름 있는 보험사일수록 와 진짜 얘는 절대 안 망하겠구나 뭐 이런 보험들이 많거든요. 이건 진짜 주주 친화적인 보험이다. 그런 보험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 등쳐먹는 보험. 네. 야 이렇게 올갱신이라고? 월갱신이 뭔데? 그 전부갱신이요. 특약이. 그게 뭔데? 무슨 그게 의미예요? 무슨 그게? 말인데?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위험률 판단해서 보험료 더 받겠다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처럼. 근데 모든 특약이 갱신인 보험사가 있어요. 요런 거를 요 보험료에 보장을 해드리는데 한 2년 후에 우리가 봐서 우리가 안 없어질 남는다 수도 싶으면 있어요, 그런 거야?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네. 줄이거나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이거 보험금 지금 많이 되네? 올려? 절대 손해 안 보죠. 손해 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기존 가입자들도 올리면 새로 받는 가입자들도 같이 올라갑니까?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네, 그 나이 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같이 올라가죠. 위험 테이블이 바뀌니까. 그러면 뭐 마구 올릴 수는 없겠네. 새로운 영업에는 또 지장을 같이 주니까. 근데 갱신형 보험료 자체가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면 싸잖아요. 그거 자체로 그냥 뭐 경쟁력은 그래서? 일단 있는 거죠. 크게 차이 안 나. 현우 소장님은 그 뭐 들었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네, 저요? 어. 보험 일단 보험 하나만 추천해줘. 나 보험도 없어. MG 손해보험이요. MG 손해보험 들어가시면 MG 손해보험이라고 치면 MG 손해보험 다이렉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DIY 종합보험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옛날에 뭐 DIY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DIY 가구 Do 그것처럼 it yourself. 예. 직접 이제 특약을 선택을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A라는 특약을 팔면 아 요거 조금 손해인데 그럼 B라는 걸 같이 묶어가지고 팔아야 묶음 상품을 팔아야 손해를 좀 줄 텐데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걸 모르잖아.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원 의료, 입원비.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3만 원 나와요. 네. 혹은 뭐 보장 좋게 해준다고 치고 그런 특약을 안 좋아? 1일 이상 입원하면 2만 원 나와요. 3만 원 나와요. 이런 특약도 왜안 있어요. 줘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고 일단 입원 자체를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암 수술하면요. 5일밖에 입원을 못 해요. 근데 뭐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3만 원.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탈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보험료는 비싸. 보험료는 비싸요. 그리고 입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병원에서 그렇게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장 생활 왕성하게 하는 동안에 입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하시라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배를 움켜 자꾸 나오죠. 그렇지, 네. 그렇지. 지금은 쓸모없고 나중에 퇴직하고 뭐 하고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미취학 아동일 때는 마음 놓고 병원에서 입원하는 대로 입원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못 쓰고 그럼 나중에 한 60세 이후 70세 이후에 입원할 거 생각해서 하자니 지금 비싼 보험료 내고 그때 가서 하루에 10,000원 2만 원 받는 게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겠네. 네, 크게 보탬이 안 되죠.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저축하는 게 나은.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암보험 그럼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게 막 패키지로 묶여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얘네는 다 내가 뺄 수가 있어요. 진단비 하나 딱 넣고 암 진단비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게 있어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뇌 질환도 뇌혈관 질환이라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뇌 경색이라는 게 있고 뇌졸중 있고 그 안에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인 걸 들으면 거기에 딱 걸리지 그것만 않으면 딱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나온 거고 경색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다 그러면 뇌혈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주는 거고 당연히 범위가 넓으니까 보험료는 비쌀 텐데 우리가 보험료 조금 더 주더라도 포괄적인 보상을 받는 게 그게 위험 관리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보면 그 급성 심근경색 이것도 아니고 그냥 허혈성 심장 질환 해가지고 심장 질환에 관련된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뇌도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포괄적이에요. 좋은 보험사네. 네. 투자 입장에서. 좋은 보험사예요. 그리고 이게 망하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기 딱 그래요. 아유 이러니까 망하지 보험이. 근데 지금 가입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약환급금 받고 끝나죠. 약간의 무리수. 근데 여지까지 그런 적이 지금까지의 망한 적은 없었으니. 사례로 봤을 때는 뭐 리젠트 화재인가 여기도 다 계약 인수해 가고. 그러면 나 아까 전에 궁금한 게 내 보험을 다른 회사가 가져가요. 네. 근데 내가 든 뭐 예를 들면 DIY로 네. DIY 암보험을 내가 만들어서 네. MG 걸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계약이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바꿀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받는 보험회사가 네, 받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예를 들면 우리 상품에 비슷한 거 있으니 요걸로 전환시켜 줄 그건 거예요? 아니면 그걸 그 계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네, 그대로 가져오는데 근데 왜 바꿔? 보장 내용을 바꾸거나 보험료를 바꾸거나 그게 말이 돼? 그럴 계약한 건데? 그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이 이전되면서 아예 보험사가 바뀌면 응. 그러니까 그런 단서가 없으면 아예 사실은 인수를 안 하니까? 인수를 안 하겠죠. 근데 인수를 실제로 하갈 때는 그런 선례는 없었거든요. 선례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좀 불안하긴 해요. 이번에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거의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대동소이였어요. 어느 보험사나 대동소이였고 오히려 큰 보험사가 보장이 좋은 그랬는데 지금은 요거 보면 요거 이 가격 지금 제 나이에 암 진단금 아까 얼마 넣었더라? 3,000인가 넣고 뭐 하는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했어. 그래서 본인 그 상품을 설명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걸 알려줘. 그냥 제가 가입한 건 이건 아니고 저는 옛날에 그래서 자기는 좋은 거 하고 나는 이상한 거 하실 거야. 이런 게 있었으면 이거 했었죠. 그럴 정도로 좋아요? 네. 오케이. 알았어. 망하지만 않으면 좋다. 망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딱 필요한 거 딱딱딱 고르고 싸고 일단 금감원이 야 보험사 집합하면 집합하는 아직 그런 시대니까 망하지는 안 망합니다.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야 그거 떠안으면 손해 얼마나 기자님 본다고. 이런 얘기하면 불안해.
이렇게 단언하면 야, 왜냐하면 금융사 망하는 게 너무 큰 일이라. 굉장히 큰 거죠. 너무 사실 큰 그리고 일이라. 은행 예금이나 이런 건 1년짜리, 2년짜리고 예금이자 대출이자를 거의 중국처럼 통제하는 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왜 망합니까? 그냥 특히 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막 진짜 평생을 바라보고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여기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제 안 하죠 보험 같은 그럼 거. 감독 잘 못했다는 뜻이 되는데 근데 보험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난 진짜 보험 있죠. 많아요. 예. 아니 많은 것보다 그게 문제예요. 주변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사가 돼요. 주변에 하면 탄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보험의 혜택을 한번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사회초년생인데 막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한. 물어보면은 가족 중에 누가 보험 설계사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보험의 혜택을 크게 본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어 뭐, 보험금을 많이 타셨다 그러면 야 이거 좋다. 야, 보험 이게 이렇게 안전판이네. 이렇게 좋네. 하면서 이제 막 아이들 자녀들 보험을 뭐 왕창 가입. 그러면 결국 그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뭐예요? 그 상부상조 개 같은 거죠. 일종의 보험이에요. 일종의 보험이라는 건 일종의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몰빵 이런 건데 내가 많이 탄 몰빵이 보험금을 됐어. 우리 가족 보험료로 다 내고 있는 거야. 아, 결국은 저도 무릎 십자인대 수술 했을 때 보험을 했어? 1,000 얼마나 1,0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내가 보험으로 다 해가지고 실제로 낸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 그 실비 없었어요 그때? 있었죠? 그럼 실비에다가 보험금 뭐 이것저것 진단금까지 해가지고 나오면 요즘엔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복지 혜택으로 병원비 지급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비례보상을 안 하고 그냥 중복보상이 돼요. 그냥 병원비를 줘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실비처럼 갖고 와요. 왜?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게 아닌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스키장에 가가지고 스키 타다가 다쳤는데도 아닌데도. 회사에서 그걸 스키장을 준다고? 왜 갔겠습니까? 회사 업무 때문에 가는 거지. 뭔 소리예요? 회사 업무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니까 리프레시하러. 주말에 리프레시하러. 스키장 갈 수밖에 없지. 좋은 사장 코스프레 하지 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도 준다. 거기 회사에서 나오는 돈 플러스 실손의료비 플러스 진단금까지 받으면 갑자기 두둑해지는 거예요. 야. 보험이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가입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젠슨 왕이 보험 가입했겠어요? 아니 젠스왕이잖아요. 아프면 내 돈 가지고 치료받으면 되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내 호주머니에서 그게 다 되니까. 그 예를 들면 제 가설은 보험이 서양에서 발달했잖아요. 처음에 주급 시스템이어서 더 발달한 게 아닐까? 한 주 벌어서 한 주 먹고 살고 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예를 들면 내 저축한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근데 그건 월급이나 심지어 연급이나 더 위험하잖아요. 연급이 1년에 5천만 원 받는데 주급으로 받으면 돈이 안 쌓이고 월급으로 받으면 쌓입니까? 아, 물론 그렇지. 가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달은 주급이냐 월급이냐가 내 주머니 사정을 결정할 수는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면 어차피 후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대가족이야. 그러면 내가 아프면 뭐 부모 형제가 도와준다. 부모 형제가 아프면 나머지가 도와준다. 뭐 그런 컨셉이 되죠. 그게 보험이잖아요,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있다가 누가 힘들면 다 같이 몰아서 도와준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결국은 이제 돈이 없는 경우. 그럼 보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엔 대가족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 근데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라고 도와주나? 다 친하진 않잖아요. 친하다고 생각해야지. 가정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친하기도 친해야 되고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러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가입해야 되는 건데 비용이잖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비용으로 버릴 거 모으세요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또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뭐 병원비 나와야 내 돈으로 치료하면 돼 혹은 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돼 이러면은 좋은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 같고 아닌데요. 그럼 그게 이제 저는 큰 거? 그런 데로 나가. 작은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이런 거 한 번 응급실 가면 10만 원 나오고 이런 특약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건 없어도 사실은 응급실 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아우 아버지가 응급실 가셨네. 그거 자체로 우리 집 이제 망했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몇백 원 되는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몇백 원이 쌓여가지고 몇만 원이 되거든요. 그게 몇십 년이 되면 그게 비용이 그렇게 고정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무시하고 큰 돈 들어가는 거 마음. 그러니까 보험 상품 자체가 그러는 것 같아. 진짜 큰 이거는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돼. 네. 그런 걸 해야 하는 된다. 거를 보험으로 하는 거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팔면 사실은 손해율이 되게 높거든요. 암 진단비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상한 것들 특약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로 팔거나 굉장히 잘 꼬셔요. 근데 이 얘네들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굵직한 것만 선택할 수 있으니 그런 실속 있는 보험인 거죠. 와, 나 내가 실손보험을 드디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병원을 가더라고 내가 이제. 네. 근데 나는 1세대 실손보험이더라. 와 1억에 50짜리요? 오. 아니, 뭐든. 그 한도가 1세대 실손이 사실은 그때 보험 실손보험의 춘추전국 시대라 춘추전국 그때는 시대라 회사마다 혜택이 다르다면서요? 달랐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야 이거 표준화할 거야 그럴 때 왕창 딱 정형화돼서 그럼 그 이후에도 또 1세대예요? 2세대 표준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 1세대는 돈 한 푼도 안 내? 그럼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내요. 5,000원. 그 5,000원까지는 안 해준다는 거죠? 예. 통원했을 때 5,000원은 내고 그럼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사고 하는데 총 12,000원 들었으면 7,000원 7,000원 준 줘요. 겁니까? 네. 아 약값까지 같이 더해서 네, 1회 분느라 보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 가서 50만 원 더 나오기가 쉽지 않지. 근데 아. 뭐 도수 치료 뭐 무슨 체외 충격파 뭐 이런 비급여 체외 충격파 받으면 진짜 돈 좀 나오죠. 네, 그런 체외 거 충격파가 비싸다면서? 그런 네. 거 다 나오잖아요. 체외 충격파라는 게 뭐예요?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장품 같은 거 아닐까요? 체외 몸 바깥에서 충격을 그게 주는 파다. 맞아요. 충격을 주는 그거잖아요. 거예요. 체외 한 충격파. 요만한 걸로 네. 여기 갖다 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아내를 계속 때려가지고. 자극시켜줘요. 그러면 아픈 부위에 거기 닿았잖아요. 진짜 아파? 충격을 줘? 거기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우. 뭐 상처를 낸다나 하여튼 흡집을 낸다나 이래 가지고. 희한하게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체외 충격파? 네, 그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받아봤는데 희한하게 그거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파스 붙으면 안 돼? 파스? 족저근막염이에요. 파스 빨간 약을 바르시죠. 맹장염 걸리면 빨간 약 바르죠. 우황청심환을 스티커로 붙여. 곱게 갈아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저 몇십만 원 나오는데 아유 그거 안 받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을게요. 급여 되는 거 하는 걸 실손보험 있으면 그 몇십만 원이야 그게? 한번 받는 게? 그럴 그 거 체외 도수치료도 좀 10만 비쌌어요. 원이고 네. 체외 충격파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실손보험 있어서? 네. 자기 부담금 얼마 내는데? 저 지금 한 3만 원 낼걸요 아마. 10%? 그 정도 아니, 될 거예요. 그게 자기 저기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요? 10%요, 10%. 2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의원은 15,000원, 뭐 병원은 10,000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부담금 정액 금액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난 병원 가서 어떤 외래 진료를 받아도 많이 내봐야 2만 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수치료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도만 안 넘어가면 네 얼마든지요. 네, 진짜 목 디스크가 있어서 도수치료 받은 적 있거든요. 네.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여러 번 가니까 네, 한 네. 번에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한 20. 막 그래 한 3번 좀 받으니까 전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치료 된 거예요? 저 진짜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막 체조하고 막 난리였어. 그 도수치료가 아무리 좋은 너무 병원도 비싸더라 정말. 3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마 그럼 장사가 안 될 걸요. 왜냐면 난 100만 원을 끊어주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은 얼추 냈어요. 한 패키지로 하루. 100만 원, 100만 원 5번 뭐 이건 하여튼 또 얼마 오면은 100만 원. 뭐 그렇게 하여튼 100만 원이 끝나갈 때쯤에 또 이거 한번 이 패키지를 한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없으니까 아마 패키지 끊으셨나 보네요. 그렇게 하면 싸게 해준다. 그래도 앞으로 받을 치료비를 먼저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하던데. 요 정도는 돼야 합니다라는 게 해보고 나서 이거 하나 밟아야지. 근데 시원하게 시원하더라고. 몇 회 치료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도수치료는 마사지가 아니라서 시원한. 난 시원하더라고. 그때 목 디스크 있을 때 진짜 괴로웠거든요.
콩나물 해장국도 시원한데. 콩나물 해장국 바르죠. 시원하더라고. 근데 더 못 가겠더라고. 너무 비싸서.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실손보험 실손보험이 없어서. 있으면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실손보험은 제가 봤을 땐 탄생 자체가 잘못됐어요. 실손보험 없으면 계속 받았겠지. 진짜. 네. 아우 좋네 하면서. 왜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누워서 쓱 어떻게 늘려주고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거든요. 실손보험. 이거 보험 25% 룰만 풀면 다 해결됩니다. 25% 룰이 뭐예요? 실손보험 갱신되잖아요. 갱신되면서 올릴 때 보험료의 기준이 우리 손해 많이 봤으면은 이만큼 올릴 거예요 하는데 그 상한이 연 25%예요. 손해를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니까 손해율이라는 게 100이란 보험료 받아서 200이란 돈이 나갔다 그러면 손해율이 뭐 200%이지만 이지만 그래서 두 배로 올릴 수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연간 25%까지만 받도록 그걸 규제를 해놓고 있는데 오케이. 그거 심지어 그 25%도 꽉 받으면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하죠. 근데 그 룰 때문에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가 안 돼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두는 바람에 가입자들의 어떤 권익은 보호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손해율 관리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5세대 실손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막 자꾸 바뀌던데. 아니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그거는 되게 일단 혁신적이라는 느낌이 들던데. 예를 들면 네. 관리급여 항목을 네,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비급여는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받아 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우리가 관리할 거야 앞으로. 네. 대신 건강보험은 10%만 줄 거야. 그쵸. 그리고 실손보험도 이거 10%만 줘. 개인이 부담해. 개인이 부담해. 그러면 되게- 그거는 그 비급여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죽는 건데 그러면 혁신적이긴 하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요? 일단 할 수는 있대. 그러니까 건강보험 체계부터 바꿔야 건강보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왜 급여로 넣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넣었다. 네, 네. 하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별로 중요한 치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넣는 거고. 안 넣는 거고. 그런데 그 건강보험 체계 관리급여라는 거 만들고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그럼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 집 인테리어 할 거야 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의료계라든가 각종 뭐 보험업계라든가 다 얽혀 있는 여기에 이 합의도 돼야 되고 아마 의료계에서 반발 굉장히 심할 걸요. 그렇게 되면 반발은 엄청 엄청나게 심할 거고 날 죽이라는 거냐, 네. 죽으라는 거냐고 하겠죠. 굉장히 심해서 그게 될까 싶기도 한데 의사가 막 개업한 의사도 있고 네. 30년 경험을 가진 의사도 있는데 막 개업한 의사가 A라는 치료를 하나. 그걸 그래도 10만 원. 네. 30년 한 분이 해도 10만 원인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비급여는 근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비급여는 근데 마음대로 앞으로는 하는 그거 규제한다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규제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놀랐는데 급여 중에서도 관리급여 전에도 그런 무슨 항목이 있어요. 예비급여인가 그런 항목인데 그게 뭐냐면 급여는 급여인데 얘는 임상이 완전히 입증된 애는 아니야. 근데 뭐 공공의 무슨 그런 특성상 이거는 건강보험의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데 다 지급하기에는 약간 입증된 게 아직은 아니야. 없어. 그럴 때 건강보험은 되게 줄여가지고 급여를 주는 이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컨셉으로 관리급여라는 걸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관리급여라는 걸 만들려는 그런 취지와 취지는 비급여를 죽이는 거지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실손보험 뭐 이런 데서 오는 거 보면 야 이게 뭐 실손보험 민간 사보험 때문에 이 공적인 보험까지도 손을 대고 의료 체계도 막 만져야 돼? 이건 저는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는. 그러니까 비급여로 받으면서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건 1세대, 2세대 실손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3세대, 뭐 2.5세대 이때부터는 15년 단위 재계약이라서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인가 이분들은 15년이 지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5세대, 6세대가 나와서 그게 엉망진창인 실손이 됐다라고 해도 그걸로 바뀌어버려요. 계약 자체가. 몇 세대가? 2세대 이후부터. 2세대 후부터. 지금 3세대, 4세대 가입한 네, 분들은 3세대, 4세대는 사실 3세대라고 부르는 것도 애매한 게 1세대 실손은 정말 길이 보전해야 될 네. 실손이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1, 2세대 실손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얘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법을 개정해서
약관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급 적용 자체가 이번에 말 같지도 않은- 나온 대안 중에 그런 거 있어요. 1세대, 2세대처럼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좋은 걸 내가 왜 계속 버텨? 그 매입한다고요? 돈 주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비현실적. 왜냐하면 그걸 난 돈 주면 팔 거야 난. 얼마에 아니 왜 비딩을 하겠지? 네가 그건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 주면. 그렇지. 사겠느냐인데 내가 그렇지. 돈이 아쉬우면 그거 보세요. 5만 원 받고도 팔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실제로 그 보험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면 이걸 이게 돈 나오는 꿀단지인데 이걸 너한테 왜 파냐? 내 생각에도 만약에 그 돈 주고 팔면 많이 쓴 사람일수록 보험사가 비싸게 부를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럼 그렇지. 하는 거- 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매입해야 돼. 매입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럼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냐라고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안 팔 수도 있겠죠. 뭐.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을 팔게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팔아야 될 사람들은 안 팔고 그렇지 않고 손해율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1, 2세대 실손은 누가 남냐 하면 보험금만 잘 타는 잘 활용하는 손해율 아주 높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피커들만 남는다. 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 이거는 뭐 선의에 의해서든 뭐 아니면 악의에 의해서든 상관없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손해율 높은 사람만 모였으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25% 룰로 막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 네,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험료를 그냥 마음껏 올리게 해두면 근데 그게 보험사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지 않는 수준으로 너네 손해만 보지 마라는 수준에서는 마음껏 올려도 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탈할 거예요 아마.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요. 그럼 1, 2세대 실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이 정도 보험료 내라고? 나 3세대로 전환할래. 자연스럽게 갈 거고. 되게 심플하게 그냥 해결된다. 네, 가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남아 있겠지만 내가 내는 돈 대비해가지고 그만큼을 안 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도 점점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대안이 없냐? 그러면 야 이렇게 비싼 보험료 내고 결국은 난 유지 못해가지고 해지해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실손으로 전환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비싸면은 싼 걸로 오세요. 대신 보장 혜택은 줄어듭니다. 요 문은 열어놨으니까 요 25% 룰만 풀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온다고 생각해요. 옛날 거의 상승률은. 네. 근데 지금 5세대 실손을 만져봐야 영향이 가는 건 5세대 실손을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 플러스 기존에 3세대, 4세대 가입해가지고 이게 재계약되면서 바뀔 사람들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정말 핵심적인 그 존재들인 1, 2세대 실손은 남의 얘기예요. 그게. 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도 2세대 실손입니다. 네. 안 갈아탈 거예요? 저는 왜 그렇다. 1, 2세대 좋은데. 당장에는 안 갈아타고 나중에서 보험료 부담되면 좀 비싸긴 보고 60세쯤 넘어가면 그때는 되게 부담 될 거예요. 지금 보면 뭐 60세 이상 보험료가 10만 원 넘어가니까 실손 하나가. 근데 실손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고 해도 어디 가서 진짜 도수 치료 받으면 20만 원인데 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좀 많겠지. 나는 네. 아직도 나도 한 1년에 보험료로 한 그 실손으로 이제 돈 100만 원 나가는 것 같더라고. 연간으로는 진짜요? 8만 몇천 원으로 올랐어. 처음에 가입할 때는 3만 원대였던 것 근데 같은데. 이제 5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은 한 달 8만 원으로 고정인 거죠. 근데 그 오를 때 이렇게 바꾸시면 더 혜택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면 나는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혜택이 아니 그 2세대나 3세대나 뭐 최근 4세대지. 4세대로 넘어오시면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격 싸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남이 뭐 하자고 하는 건 인생에서는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 뭐든 간에. 내 얘기했잖아. 그러나 그렇게 안내를 하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야 6만 원 내던 걸 8만 8천 원 내라고?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보험료가 뭐 쌉니다.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면 많이 넘어들 갈 텐데 그 기회를 놓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또 나는 관심 없지. 네, 한번 내기 시작하면 4세대 실손보험에 또 관심이 없어지지. 실손보험료 비싸라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서 최대한 타먹어야지. 뭐 라는 생각. 병원 갈 일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병원 관리 많아질 텐데 앞으로. 이제 병원들이 자꾸 이제 상가 1층으로 내려올 겁니다. 아, 버스 오느라면 7분이나 남았는데 영양제나 맞고 갈까?
그 영양제 바로 돼요? 이러고. 아 요번에 저 감기 때문에 진짜 거의 죽다 부활했잖아요. 거의. 근데 병원 가서 어떻게든 무슨 치료라도 받고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링거 수액 맞고 가세요. 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뭐든 그럴 때 이제 병원비가 얼마예요라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니 그렇게 되잖아요. 실손이 있어요? 네, 실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링거 다 있고 다 있어요? 혼자 없는 거는 지금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8만 이 중에 집도 없고 실손도 없는 건 본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집은 없지만 실손은 있다. 돈 싸들고 저승 갈 겁니다. 뭐 그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어 다. 어? 실손 가입자가 3,500만 명인데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원래 병원 갈 일 없을 때 가입하는 겁니다. 병원 가고 저는 나서부터는 1년에 진짜 몇 년 동안 한 번을 안 가 병원. 정말. 건강할 때 가입해 놔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실손 가입해 있었으면 100만 원 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목돈으로 한 번에. 그렇지. 그때 한 번 크게 데미지 한 번 입었지. 그럼 알겠다. 그 병원에서도 영양주사 3분. 서울역에 갔더니 예. 그 KTX 타기 전에 플랫폼 근처에 식당들이 있는데 정말 아, 무슨 덮밥 7분 뭐 7분.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덮밥 와, 5분 이렇게 돼 잘났다. 있어. 그러네. 메뉴가 가격이 아니라 시간으로 돼 있어. 오, 그때 진짜 빨리 잘했다. 나온다. 그만큼 빨리 나온다. 뭘 고민하는지 아는 거죠. 소비자가 궁금한 건 이게 7,000원이냐 8,000원이냐가 맛있냐 아니라 없냐가 아니라 3분이냐 5분이냐 7분이냐 10분이냐 나올 때까지. 나는 소비자 먹는 니즈를 건-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먹는 건 5분. 먹는 건 내가 알아서 2분에 먹든 3분에 먹든 뭐 10분에 먹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네가 나한테 나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가 야. 궁금한 거야. 오, 진짜 잘했다. 이게 15,000원인지 10,000원인지는 안 궁금하지. 야. 오, 야, 그거에 비하면 롯데리아는 정말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왜? 롯데리아 딱 가죠? 그러면 주문하시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차 시간 컴플레인 안 당하겠다는 뭐, 네. 컨셉이구나. 이거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15분 남았는데 내가 햄버거를 지금 하나 시켰다가 혹시나 안 나오면 안 어떡하지?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안 먹어버리죠. 아예. 네. 아. 안 먹어버리죠. 옛날에 맥도날드가 근데 그러지 않았나? 주문하면 1분 내에 나온다고 그 슬로건 걸어놓고 막 했다가 그거 막 그거 가지고 내가 3초 넘었네. 내가 맥도날드 지점장이면 버거는 요거 조금 비싼 걸로. 네. 요 세트.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 세트. 그걸 만들어. 이거는 만들어서 그냥 쌓아 놓는 거야. 어 1분 안에 괜찮다.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네. 김밥집도 가면 저 그냥 일반 참치 김밥. 멸치 김밥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하고 싸는데 야채 김밥 하나 주세요 하면 은박지로 말아놓은 거. 그 맛없는 거 있잖아. 스티로폴 열면 그 안에 막 15개 들어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야지 그런 걸. 이거는 대신 맛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이걸 무조건 골라. 이거는 시간이야. 근데 대체로는 많이 나가는 기본 김밥을 그렇게 많이 쌓아 놓으시던데 부르지 말고 비싼 김밥을 사실은 비싼 걸로 비싼 익스프레스를 걸로 해야. 익스프레스를 해놔야지. 아, 그래서 그럼 지금 어쩔 수 쌓아놓으신 없지. 거 없어요라고 하면 참치밖에 없는데. 8,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 아니면 싸드릴까? 사면은 내가 온갖 정성을 다 넣을 거야 여기. 정말 엄마가 아이고. 싸주는 것처럼 덕담도 하면서 자 시작할까? 1시간 20분 걸리고.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오 괜찮다 그거. 특히나 이제 서울역 뭐 터미널 이런 데서 터미널이지. 예. 그때는 진짜 배가 고프면 시간 보거든요. 왜 빨리 나올 거 뭐 있나? 그럼 들고 기차 타도 되잖아. 네. 그러면 바로 포장 해가지고 해두면 와 거기 진짜 머리 잘 썼다. 김치볶음밥 7분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좋네. 와 괜찮다. 단가 높은 걸로 빨리 나오는 걸로 써놔야겠다. 오. 좋은 생각이네. 높을수록 빨리 나오게끔. 스페셜 A 정식 2분 38,000원. 해놔야지.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도시락 뭐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가도 되는지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몰라. 그쵸 맞아요. 냄새 나니까. 들고 가도 됩니다라고 써놓으면. 아 그렇지. 아니면 뭐 냄새 때문에 그러면 냄새 안 나는 메뉴로 딱 만들어서 한번 미리 해놓으면 그거 잘 좋을 텐데. 되겠다. 장사를 하면 재밌을 거는 같아. 착착착 돈이 막 착착착착착. 잘 되면요. 잘 되면 재밌죠. 재고가 착착착착 쌓이면 속 탈까? 잘 되면.